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이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제 치킨도 못 사 먹겠다. 이 회사 곧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오너 리스크와 가맹점 갑질 논란, 여기에 경쟁사 BHC와의 10년 가까운 치킨 전쟁 소송까지. 그런데 참 이상하죠? 논란이 터질 때마다 가맹점은 오히려 늘어 2,387개로 다시 업계 1위, 매출은 5천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찍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욕을 하면서도 결국 황금 올리브를 주문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논란과 실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기이한 브랜드 BBQ의 생존 방식, 그리고 성공한 시스템 뒤에 가려진 구조의 그림자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199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윤홍근 회장은 미원, 지금의 대상그룹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던 잘나가는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곡물 수입부, 영업, 기획을 오가며 현장과 숫자를 동시에 경험한 인물이었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닭이었습니다. 미원의 육계 가공 자회사였던 마니커에서 영업부장을 맡아 현장을 뛰면서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결국 닭 소비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소고기는 비싸고 돼지고기는 손질이 번거롭습니다. 그에 비해 닭은 싸고 빠르고 외식으로 확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이었죠. 윤홍근 회장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을 이때 확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결국 1995년 40살을 갓 넘긴 그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사표를 던집니다. 같은 해 9월 제너시스 BBQ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첫 전장은 서울의 화려한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정곡급 군부대와 변두리 상권이 섞인 그 작은 동네에서 BBQ의 1호점이 문을 엽니다. 허름한 점포, 컨테이너 박스처럼 작은 가게였지만 이 선택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비주류 상권에서 먼저 검증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전략은 적중합니다. 시골 1호점에서 검증된 맛과 운영 방식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창업 1년 만에 가맹점 100호점을 넘기며 BBQ는 이미 빠른 확장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이 닥칩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멀쩡히 다니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자영업 폐업도 급증합니다. 모두가 몸을 낮추며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BBQ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윤 회장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쇠고기와 돼지고기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닭 소비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죠. 그리고 실제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그의 타겟은 분명했습니다. IMF로 인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40, 50대 퇴직자들이었는데요.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퇴직금을 쥐고 거리로 나온 가장들에게 치킨집 창업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죠. BBQ는 그들에게 소자본으로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광고와 투자를 줄일 때 BBQ는 TV 광고를 재개하고 가맹 모집과 지원을 강화하며 점포수를 빠르게 늘려갑니다. 자, 그 결과 1998년 말 약 650개 수준이던 가맹점은 불과 1년 만에 1000호점을 돌파합니다. 국가적 재난이 아이러니하게도 BBQ에겐 폭발적인 성장의 기폭제가 된 셈이죠.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BBQ가 내세운 이 상생의 구호는 가맹점 네트워크가 곧 힘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웰빙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은 이제 맛보다 건강을 따지기 시작했죠. 튀김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자 이때 BBQ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유명한 황금 올리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치킨을 튀기겠다. 이 선언에 임원들과 경쟁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반 식용유보다 7배나 비싼 올리브유를 쓰면 원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건데요. 게다가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고 튀길수록 색이 검게 변해 튀김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당시 업계의 상식이었죠. 하지만 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BBQ는 2000에 설립한 자체 연구 교육기관인 치킨대학을 중심으로 롯데푸드와 함께 무려 3년간의 연구에 들어가는데요. 물리적 여과와 원심 분리 방식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튀김에 적합하도록 발연점을 230도까지 끌어올린 전용 올리브유를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BBQ는 세계 최초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 치킨, 황금 올리브 치킨을 출시하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걸 먹이고 싶다. 웰빙 시대의 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건데요.
가격은 분명 비쌌지만 황금 올리브는 불티나게 팔렸고 BBQ는 단숨에 건강한 치킨, 프리미엄 치킨의 대명사가 되죠. 이때부터 BBQ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비싸도 건강하고 맛있으면 사람들은 산다. 황금 올리브의 성공은 BBQ에게 프리미엄 고가 전략이 통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남겼고, 이 경험은 훗날 가격 정책과 브랜드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BBQ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챕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BHC와의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BHC는 2004년 BBQ가 인수해 키운 자회사였죠. 하지만 2013년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면서 BBQ는 결국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BCI에 약 1130억 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매각 직후 터졌는데요. BHC를 인수한 쪽에서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기업 가치를 높였다며 자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제 중재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두 회사는 서로의 존립을 건 적대적 분쟁으로 번집니다. 전산망 접속부터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며 양측이 제기한 소송만 수십 건에 달하고요. 청구 금액을 합치면 1000억 원대에서 많게는 1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윤 회장에게 BHC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내가 키워낸 회사가 다른 손에 넘어간 뒤 이제는 법정에서 칼을 겨누는 상대가 된 셈이었죠. 반면 BHC의 박현종 회장은 전지현을 앞세운 뿌링클 마케팅으로 젊은 층을 빠르게 파고들었고, 한때는 매출 기준으로 BBQ를 제치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판결들, 이 전쟁은 누군가의 완승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물류 상품 공급 소송 에서는 BHC가 승소해 BBQ가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했고요. 반면 전산망 불법 접속과 일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BBQ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양측의 승패는 엇갈리고 있고 여러 소송이 오랜 시간 끝에야 부분적으로 정리되는 중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여전히 이렇게 불립니다. 승자 없는 전쟁. 그리고 이 치킨 전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BBQ라는 브랜드의 방향과 경영 방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죠. BBQ는 유독 욕을 많이 먹는 브랜드인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가격 논란이 있습니다. 치킨 가격이 오를 때마다 총대를 매는 쪽은 대개 BBQ였죠. 인건비, 배달비, 원재료비가 다 올랐는데 치킨값만 그대로일 수는 없다는 윤 회장의 항변은 소비자들에게는 돈독 올랐다는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비율 논란까지 더해지는데요.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하자 BBQ는 기존 100% 올리브유 대신 해바라기유를 섞은 블렌딩 오일을 쓰겠다고 발표합니다. 가격 동결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었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내려야지 왜 비율만 바꾸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치킨값은 이렇게 비싼데 우리 동네 사장님들은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숫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2024년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은 약 4,240만 원. 하지만 점주에게 남는 수익은 월 약 223만 원 수준, 수익률로 보면 5%대에 그칩니다. 15평 매장을 기준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본사와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계약 조건과 수익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주를 둘러싼 폭언갑질 의혹이 보도될 때마다 브랜드 이미지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한데요. 논란은 계속됐지만 BBQ의 가맹점 수는 줄지 않았고 매출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결국 BBQ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잔인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사람들의 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삭한 황금 올리브 튀김옷의 식감, 기름지지 않고 고소한 그 맛을 말이죠. 경쟁사들이 아무리 시즈닝을 더하고 소스를 바꿔도 후라이드 치킨의 근본이라는 영역에서 BBQ를 완전히 밀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접근성입니다. 지금 당장 배달 앱을 켜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BBQ 매장은 대부분 배달 가능한 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전국 2,300개가 넘는 가맹점, 이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BBQ의 진짜 힘이죠. BHC가 효율을 강조하고 교촌이 고급화를 외쳐도 동네 골목 가장 깊숙한 곳까지 촘촘히 깔린 이 점포수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BBQ가 스스로 가장 크게 기대를 거는 축, 바로 해외 시장인데요. 한국 치킨은 가장 경쟁력 있는 한식이다. 이 믿음을 앞세워 미국, 캐나다, 스페인, 베트남 등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눈에 띕니다. 단순히 한국 교민을 상대로 한 장사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치킨은 보통
값싼 패스트푸드로 취급되지만 BBQ는 이를 프리미엄 요리로 포지셔닝했고요. 한국식 치킨은 힙하다. 이 인식을 실제로 만들어낸 셈이죠. 해외 매출만 약 2천억 원 수준,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들어선 지금 BBQ의 시선은 이미 한반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꺼낸 카드, 2030년까지 전 세계 5만 개 매장,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목표야말로 BBQ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가장 강력한 동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BBQ는 지금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끊임없는 논란과 경쟁사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K푸드의 선봉장으로 여전히 몸집을 키워가고 있고요. BBQ의 3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회사에는 윤홍근 회장이라는 인물의 성향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죠. 이 성향은 한편으로는 갑질과 불통이라는 비판으로 되돌아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IMF 위기를 돌파하고 올리브유라는 파격을 선택하고 글로벌 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BBQ는 이 30년 전쟁의 끝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고집만 남은 기업으로 기억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치킨 앱을 켜고 어떤 브랜드를 누르느냐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치킨을 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머니달라였습니다.